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임대료 관련된 얘기 좀 이어가 볼까요? 이게 워낙 이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하고 나서 이제 그 자영업자들 매출이 급감했다, 이 얘기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또 이제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지면서 왜 이 부담을 전부 다 임차인들만, 그러니까 세입자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임차인들만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뭐 일단 그런 것도 있었어요. 착한 임대인 운동,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좀 실효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게 선의에만 기대는 어떤 제도였기 때문에. 자, 이 관련된 얘기 오늘 먼저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도 관련된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죠. 용해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네, 재난시기 상가 임대료 감면법, 이런 거를 내셨습니다. 이게 네.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도 비슷한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동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상가 임대료 감면과 관련된. 좀 다른 게 어떤 거예요? 네, 일단 그 임대료 부담이 상당하다라는 이야기는 올해 네. 초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건데요. 네. 이 공통의 문제의식은 이 임대료 관련된 대책들이 이제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어서 사실은 네. 강제성이 없다. 근데 하지만 그 명세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이나 영업 중단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 고통 분담을 좀 공정하게 하자라는 취지이고요. 네. 좀 차이점은 이제 이동주 의원님의 안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인데요. 예. 제가 낸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법이 다르네요. 완전히 네, 분류가.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민간 주체 간의 계약을 다루는 민법의 한 종류인데요. 이게 이제 국가가 민간의 계약 자체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라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재난안전법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던 거는 네. 재난안전법 같은 경우는 국가의 재난 시기에 재난 대응을 규정하는 행정법이기 때문에 네. 이제 민간의 일반적인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 네. 재난 시기 이제 국가가 민간의 자원과 인력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적절히 보상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이기 때문에 이 특수한 재난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뭐 어떻게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킬 것인가, 이 얘기는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네. 논란 좀 2부에서도 저희들이 이 논란을 여야 의원들하고 좀 다뤘었는데, 이 재산권 침해, 지금 방금 말씀하셨어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손대면은 개인 간의 계약에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이게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이 뭐 재난 관련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헌법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 위헌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사실 같은 논리라면 지금 이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네. 정부의 방역 조치, 영업 정지, 영업 중단 이 조치가 나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3단계든 2.5단계든 2단계든 장사하고 싶으면 하겠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그것도 이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어떤 하나의 논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모두의 이제 방역 조치를 위해서 혹은 건강을 위해서 네. 그 국가가 그 정도의 권한, 행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서로가 다 이제 양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임대인의 재산권은 성역이고 자영업자의 영업권은 이제 동네 북이어서 마음대로 정지시켜도 되는 것이 아니다. 네. 네, 분명하게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하고 그것이 공동체가 안전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자영업자의 영업 중지를 명했고 당연히 이제 임대인의 그 임대료에 대한 권한 역시도 네.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자영업자의 영업권과 마찬가지로 네. 일정 부분 좀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그 민주당의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안을 보면은 네. 집합을 금지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집합을 예컨대 뭐 제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뭐 2분의 1 정도를 부과하거든. 뭐 이런 정도의 기본 틀인데 이거랑 좀 다릅니까? 용해인 의원이 지금 올린 법안은? 이동주 의원님 법안이랑 저희랑 큰 틀에서 다르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저희는 저희도 이제 영업 정지나 영업 제한을 명령하는 경우에 상가 임대인도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의무를 좀 부과하는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의 안은 이제 이 영업
제안을 걸었을 경우에 임대인을 감면하게 된다면 여기에 협조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임대인들에게 예. 이제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기라던가 이자 지원 등의 금융 지원을 하고 네. 이미 좀 시행 중인 소득세, 법인세 등 세액공제 지원들을 제도화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임대인에게 모든 고통을 다 임차인의 고통을 다 당신들이 가져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난 시기에 어떻게 공정하게 고통을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걸 좀 강제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있느냐 이 부분도 좀 문제일 텐데 지금 그 용해인 의원께서 제출한 법안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조항이 있단 말이죠. 이걸 안 지키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동재 의원이랑 좀 달라요. 그게 이게 강제적인 어떤 이런 처벌 조항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낸 안 자체에 이 임대료 멈춤을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과태료 자체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요? 아마 이제 법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할 때 그 논의가 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민법 같은 경우는 민간주체랑 계약을 다루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제 벌칙 조항을 둘 수가 없는데 이제 저희가 준비한 재난안전법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법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절히 보상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벌칙 규정도 둘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행정명령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뭐 잘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따르지 않는다면 이제 뭐 과태료 처분이라거나 이런 것이 가능한 법률이고요.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관련한 제재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랑 좀 유사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국가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뭐 여당 의원도 홍익표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도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은 국가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안에 이제 금융지원이라던가 뭐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기 뭐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세액공제 지원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지금은 이제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제도화하자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분명히 임대인들의 고통 분담에 함께 나서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재난지원금을 2차에서 선별해서 지원하면서 소상공인한테 들어간 100만 원 정도의 2차 재난지원금이 사실은 이제 대부분 임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이 사용했다라는 이제 후기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사실 일정 부분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갔던 지원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임대인한테 갔던 지원이기도 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제 청취자분도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영세 임대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그 뭐 건물주라고 해도 뭐 다 같은 건물주가 아니잖아요. 그냥 점포 하나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임대인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영세한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 건물을 구입하거나 할 때 이제 빚을 지셨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대출이 않습니까? 꽤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도 이게 똑같은 임대인이라고 다 똑같은 임대인이 아니고 뭐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방식의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좀 더 이제 영세하거나 좀 더 사정이 좋지 않은 분들 뭐 혹은 빚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권한해 봤을 때는 뭐 지금 저희가 준비한 안이 이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들이 있다면 좀 더 많은 국민들 제안과 함께 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12월 임시국회가 한 중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필리버스터밖에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이 좀 12월 임시국회 내에 좀 빠르게 논의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논의하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 지금 뭐 3단계 가니마니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시급히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8시 4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